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오늘 이 밤에, 하필 이 화면 앞에 여러분이 앉으신 데에는 분명 어떤 까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루하루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돈은 모이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조용히 멀어져 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써도 벽에 막힌 것처럼 아무 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반말입니다. 남들은 다들 물 흐르듯 잘도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늘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가? 어째서 나만 이렇게 애를 써도 늘 이 모양인가? 그런 서러움과 외로움을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오랜 세월 참으로 많은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침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놀라운 재주가 있거나 남다른 복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영락없이 작고 소박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무심코 입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 말 한마디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3마디를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참으로 짧고 흔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3마디를 윗보루처럼 마음에 지니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다시 이어지고, 참으로 힘겨운 때에 어디선가 뜻밖의 도움이 조용히 들어오고 오래도록 멈춰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부디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께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답답해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홀로 품고 계신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저에게 슬며시 들려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찬찬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실까요? 제가 살아오며 만난 사람들 중에 흔히들 운이 좋다고 부르던 분들은 결코 아무 고생 없이 편히 살아온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무언가 특별한 행운을 타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오래 지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었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고 싶은 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셨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셨지요. 다만 그분들은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바닥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다시 밝은 쪽으로 조용히 끌어올리는 한마디를 꼭 지니고 계셨지. 저는 그 한마디의 힘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서 매일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은 나의 말을 듣습니 매일같이 나는 의미 없다고 중얼거리는 사람들, 신기하게도 그 말에 꼭 들어맞는 일만 자꾸 찾아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마음은 오직 나쁜 일만 들라다닙니다. 방금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마지막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출구를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에 갇혀 있어도 한 사람은 벽만 바라보고 한 사람은 문을 찾는 것이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매일의 말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어느 조용한 산자락에서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이 크게 무너져 가진 것을 모두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빚만 남고 사람도 다 떠나버린 그 시절 어느 겨울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더군요. 이대로 나까지 나를 미워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아무리 힘든 날에도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딱 한마디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참 잘 버텼다 하고요. 세월이 흘러 제가 배웠을 때 그분은 다시 작은 살림을 일으켜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지켜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운 것은 대단한 재능도 아니고 귀한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그 마음,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였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남에게는 참아 못할 모진 말을 나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지요. 어리석다, 못났다,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을 매일 듣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일 모진 말을 던지면서 어찌 삶이 밝아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디 나 자신에게만은 조금 너그러워지십시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말이라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이야말로 삶의 물길을 바꾸는 첫 번째 물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이상하게 여겨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낯선 이가 문을 잡아주면 얼른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건네받아도 감사하다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밥을 지어주고 매일 곁에서 나를 견뎌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정중하면서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해져 버리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말로 내지 않으면 끝내다치 못하는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둔 고마움은 상대에게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채 그대로 사라져 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듣는 상대에게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나 자신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복이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자리로 조용히 흘러 모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따뜻한 곳으로 흐릅니다. 차갑고 냉한 마음에는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내 떠나버리지요. 그 아주머니의 집이 늘 사람으로 북적였던 까닭을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형편이 넉넉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마음을 따라 넉넉함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것을 비로소 알아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어떤 이는 반찬이 부족하다 투덜대고 어떤 이는 오늘도 따뜻한 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이 세월이 흐른 뒤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 때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괴로움 그 자체에 감사라는 모진 말이 아니지요. 아프면 아프다 하셔도 됩니다. 슬프면 슬프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괴로움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까지 모진 말을 퍼붓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몰아세우는 것도 서러운데 나까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진다. 오늘도 하루 잘 버텼다. 참 고맙다. 나 자신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까지 미리 어둡게 그려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할지 모른다. 어쩌면 미움받을지 모른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게 오지도 않은 일들을 붙잡고 스스로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지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지쳐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괜찮다고 몇 번 나직이 되뇌는 것만으로 마음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문제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그 불안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한 걸음이 참으로 큽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미래를 함부로 단정짓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멀리 앞서 달려가 있던 나의 마음을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다시 데려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늘 몹시 조급해하던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곧바로 세상이 무너진 얼굴을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곧장 움직이지 말고 딱 3번만 숨을 고르며 괜찮다고 말해보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시큰둥해 하더군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급하게 굴지 않으니 그르치는 일이 확연히 줄었다고요.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저는 그 변화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운이 좋다는 분들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바람 앞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흔들렸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그 한마디를 마음에 지니고 계셨을 뿐이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 그 감각 하나가 눈앞에 캄캄하던 풍경을 서서히 밝힙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나무일수록 바람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뽑히지 않지요. 여러분의 그 괜찮다는 한마디가 바로 그 깊은 뿌리입니다. 제가 진주의 한절에서 5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한 노스님은 무슨 일이 닥쳐도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큰 비가 쏟아져 마당이 잠겨도 귀한 손님이 갑자기 떠나버려도 그저 고요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지요. 저는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여쭈었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토록 괴로워했던 일들이 대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지금 괴로운 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니 미리 그 무게를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것도 어쩌면 훗날 돌아보면 참으로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괜찮다는 말은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오늘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사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전히 내가 애썼기 때문이라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노력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저는 노력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자리,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뒤에서 나를 조용히 받쳐준 사람들의 존재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도움만이 도움이 아닙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위험을 아슬아슬 피했던 날, 우연히 일정이 어긋나 오히려 화를 면했던 날, 누군가가 마음에 떠올라 오랜만에 연락을 했더니 그것이 귀한 인연으로 이어졌던 순간, 여러분, 삶에는 아무리 뒤돌아 헤아려 보아도 끝내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만남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그저 우연이었다는 한마디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덕분입니다 하고 한번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오.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님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든 말입니다. 그 감사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 마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제가 경주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참으로 인상 깊은 습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더군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손님이 왔고 당신 덕분에 내가 여태 버텼어 하고요. 두 분이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니 그 식당에는 늘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마음이 어두운 말을 오래 하면 얼굴에 그늘이 지고 밝은 말을 오래 하면 얼굴에 볕이 듭니다.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은 그가 평생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상이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일의 마음과 내일의 말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광주에서 뵈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이 참으로 맑고 고우셨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시냐 여쭈었더니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생 남 험담 안 하고 살았을 뿐이라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으니 이 마음에 미움이 쌓이지 않았고 그 맑은 마음이 얼굴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남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끝내 나의 얼굴에까지 새겨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일이 뚝 떨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아침, 오랫동안 미워하던 일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어지는 어느 저녁, 늘 곁에 있던 누군가의 다정함을 문득 처음처럼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삶의 흐름은 바로 그런 작고 조용한 자리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이미 내가 지니고 있던 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면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덕분입니다 하고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는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억지로 바꿔놓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여러분, 원래 따뜻하고 밝았던 여러분 자신에게로 조용히 돌아가게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삶은 아직 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끝까지 그러하리란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캄캄하던 삶이 다시 밝아지고 멈춰있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덕분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불안이 심해지 찾아오거든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다정히 일러주십시오. 마치 아끼는 사람을 달래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 그 무렵부터였구나. 바로 그 무렵부터 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구나 하고 가만히 돌아보게 되는 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저녁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나오며 온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하루 종일 흐렸다고 해서 그 하루가 어두운 채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요. 삶도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 흐렸던 사람에게도 저녁 무렵의 노을 같은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흐리다고 하여 부디 마음을 접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한 밤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아주신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